동일한 사업이어서 예. 타 지역 사회를 소멸하고 예. 우리 대표님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듣기로 쓰셨네. 예. 우리 대표님은 수학태양광의 찬반에 대해서 찬성 쪽에 계셨던 거죠? 아, 저요? 네. 아, 저는 이제 이쪽 사업을 하는 여기 공신에너지 대표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 정책에 좀 부응하는 거고 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 예. 이걸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요. 예.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공신에너지가 사업 제안을 고흥군에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군의 동의를 받고, 왜냐하면 이게 정부 뭘로 돼 있더라? 하여튼 정부 자산인가? 네. 예,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지 여부를 군의 동의를 맡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의미에다가 여기다 이 담소를 활용을 해서 태양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주민 찬반을 묻고 그게 한 87% 주민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를 이제 전국을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18년도 1월 달에 군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전국 사업자를 이제 공모를 해서 한 5개 사업자가 아마 제안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자 중에서 공신에너지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2019년 1월 달 그때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쭉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근데 수학태양광도 찬반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이 찬반 갈등에 대해서 예.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송전솔로가 한 13km 송전솔로입니다. 이 전자파 우려 때문에 이제 좀 반대가 심했고요. 전자파 우려 때문에 실제로 그 전자파라는 게 국내 기준 같은 경우는 833 밀리가우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활 전자파라고 이제 집 안에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재보면 거의 30, 40 이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거 하면 그것도 한 10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 지중매립니까? 송전선? 다 지중매립. 아, 지중매립. 예. 실제로 재보면 도로 센터에서 저 가옥까지 10m, 20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재보면 거의 한 2, 3 이렇게 밀리가우스 이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 송전솔로가 지나가면 전자파가 막 높게 나와서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해서 그때 많이 힘들었죠.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이제 공사방해는 이제 가처분을 냈어요.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방해했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이 풀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게 지중으로 가도 전자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가 1.2m입니다. 지중. 근데도 이제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한 마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요새 아비공법이라고 이제 좀 더 밑으로 8m 이렇게 지중으로 가는
이제 그런 공법을 하겠다. 그래서 압입 공법을 해서 지나간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구간은 할 수 없이 이제 마을 통과보다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를 하겠다. 일부 조금 그 우회한 구간도 있고, 또 이제 압입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도저히 압입을 안 되니 그러면 정상적으로 1.2m 정도 하는데 좀 더 깊게 파겠다. 한 2m 정도 파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자파 차단제라고 이제 그 알루미늄 강판이 있습니다. 뭐 한전도 가끔 그 시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거기다 이제 압입 강판을 덮고 좀 안심을 지키고 지나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안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아주 속전설렁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전자파에 의한 갈등을 그렇게 해결이 되셨고, 예, 예. 제가 뉴스를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수상 태양광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개발행위 이제 허가가 2020년 4월달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걸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1심, 2심이 작년 8월달에 났고 대법원 판결이 1월달에 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낸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 허가 면적이 어떤 기준에 안 맞다 이런 거, 뭐 수심이 그 뭐 관리 수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너무 수심이 낮다, 관리 수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너무 수심이 낮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관을 많이 뭐 훼손한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한 7, 8가지 그런 사례들을 그 잡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 전부 다 결국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 물고기 이제 그 폐사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1월, 2월달은 철새 도래지라 해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이제 철새들이 와서 그 이제 분변을 이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그 분변 청소를 했습니다. 2월달에 청소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3월달에 물고기 폐사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세척제를 써서 물고기가 죽은 거다. 그래서 그 군에다가 그 얘기를 해서 군에서 그 국가기관 그 네 군데에다가 이제 그 시료를 보내서 수질하고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검사 결과는. 주민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마치 우리가 세대를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강원대 그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 거기다가 이 시료를 줘가지고 이제 그분들 어떻게 이제 섭외를 해서 오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류센터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수질에는 기준치의 500배, 그 다음에 물고기 사체에는 뭐 4,000배의 세제 성분이 나온 걸로 그 전문가들이 이 기준치 500배라고 하면 그 전문가들 얘기가 여기다가 그 20톤 탱크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넣는 그거를 20톤 탱크를 500대의 분 물량을 부어야만 그 정도 농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고서인데 저희도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이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일단은 저 시료 채취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몰래 그냥 가져가서 누가 입회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져가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자료도 보면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몇 프로라고 했을 때 뭐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이 몇 프로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아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언론사에서는 그것만 보고 기준치에 뭐 500배라더라. 물고기 사체에서 4,000배 막 그런 자극적인 기사만 딱 하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 진짜 부도덕한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그걸 자료를 또 법원에다가 또 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업자가
이렇게 아주 세제를 써가지고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걸 다 보고 또 환경청에서도 와서 다 검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우리가 또 썼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기관에서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공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의혹을 다 제기한 것도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뭐 누명을 다 벗었고. 그럼 그렇게 시료를 그렇게 채취해서 보내신 분들에 대한 소송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걸 그 개발행위 이제 허가 취소 소송을 낸 거죠. 냈는데 다 기각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뭐 고소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제 반대 측에서 좀뭐 취하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취하하고 싶진 않았지만 또 이게 앞으로의 관계나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해서 계속 가야 되니까. 네,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취하는 해줬죠. 고소를 했었습니다. 예. 준공검사 중인데요. 예. 초기부터 현재까지 오염이나 수질 악화 등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그 수질 검사를 했어요. 수질 검사를 다 해서 이제 비교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사업을 하면 뭐가 바뀔지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수질 검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분기별로 계속 그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그 자료가 다 있는데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아까 네. 철새가 예. 분변을 많이 이렇게 해놨다, 그걸 청소를 했다. 예. 그때 맹물로 닦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잘 닦입니까? 예, 밀대로 이제 고압호수 여기 물에 고압호수 이렇게 담소에 넣어서 펌핑해서 그 펌핑 해가지고 이제 닦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닦입니다. 잘 닦입니까? 예. 우리 서산 태안 지역에서도 예. 주민들이 가장 이의제기로 우려하시는 게 예. 수산 태안은 좋다. 그런데 그 새똥이 문제다. 그게 요산인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아서 새똥에. 이게 한번 눌러붙으면 안 닦일 것이다. 그래, 비눗물을 넣지 않으면 안 닦인다. 그래, 세창만에 그 세척하는 영상을 올려주었는데 아직 못 믿어요. 예. 그게 그렇게 하얀 게 저렇게 잘 닦일 리가 없다. 뭔가 뚜렷하게 있는데 거기도 맹물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몇 번 정도 닦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겨울철에만 좀 닦으니까, 겨울철에만 닦으니까 그 청소 일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10회 이내일 겁니다. 겨울철에 10회 정도 이미 닦으셨고요. 예, 10회 이내. 그 철새 주로 어떤 새가 그렇게? 여기 들어보면 뭐 가마우지, 뭐 청둥오리, 근데 가마우지가 아마 제일 큰 새인 것 같아요. 가마우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법원에 자료 제출할 때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세척제를 쓰면 더 문제가 발전량이 더 저감된답니다. 세척제를 쓰면. 세제가 무슨 막이 형성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세척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 사업자나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시면 절대 세척제는 안 씁니다. 다 물로 하지. 육상도 마찬가지고요. 세척제를 쓰면 발전량이 저하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그 보도들의 진실은 사실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세제로 닦아서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거나 저희가 이제 일단 이제 농정신문, 일단 농정신문에서 처음에 이제 뭐 물고기 폐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언론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중재 신청을 해서 왜 한쪽 얘기만 사실이 아닌 한쪽 얘기만 실어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중재위까지 저희가 그 농정신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리 쪽 얘기도 실어줘라. 거기서 그 중재위에서 우리 쪽 얘기 실어줘라. 이렇게 해서 그 농정신문에서 저희 얘기도 그 사업자 측에서 뭐 세제를 안 썼다고 한다. 그런 부분도 정정 보도를 해줬습니다. KBS 보도 봤는데요. 네. 세제가 주민 것이라고 하더라. 그럼 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배 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세제를 썼다고 이제 계속 의혹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세제통이 담겨 있는 배를 찾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주민이 이제 찍어서 저 KBS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 세제통이 담겨 있더라고 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마치 이제 우리가 쓴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저 수문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마 뭐 크레인 전복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복돼서 기름이 유출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세제 성분을 써가지고 그런 수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닦았대요. 그 작업했던 배가 이제 거기에 정박해 있던 거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KBS에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근데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냐 해서 KBS도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정식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면요. 네. 작년 4월에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예. 그 이후로 물고기가 떼죽음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 예. 지금도 요 수로에 예. 많이 옵니다. 많이 잡히죠. 그럼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작년에 그 뉴스가 나오고 6개월 있다가 어떤 낚시 하시는 분이 조사가 예. 이게 보도가 나서 참 말하기 힘든데 그 이후 6개월 지났는데 물고기 사체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한번 낚시 해본다 하고 낚시를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근데 늦자마자 잡고 늦자마자 잡고 해서 이게 세제를 계속 사용했다면 호수가 다 망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물고기가 죽은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한두 마리가 똑같죠. 올 봄에 아마 비 온 뒤에 일부 이제 물고기가 여기가 지류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 지류 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부유물 방지망이라고 쳐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와서 몇 마리 이렇게 죽어서 그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에서 지금 그 시료죠. 채취해서 지금 분석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해창말이 담수호가 아니라 지류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이제 떠내려 와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창녕 주민이 우리가 조합 형태든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조합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입니까? 해창만 태안강 협동조합입니다. 정식 이름이 결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1,500명 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 채권형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요. 79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자본금의 22%, 전체 사업비의 4.4% 해서 79억 2천만 원이 채권형으로 지금 투자가 돼 있고, 그 4월부터 이제 투자가 돼 있고, 이번 달 처음 이제 저희가 그 채권에 대한 채권이니까 이제 이자를 드리는 거죠. 이자를 이제 이번 달 정리해서 이번 달에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여기 수상태양광 설치 후에 지금 준공 검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많은 지역의 수상태양광 반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그거는 수온 변화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고 해요. 그럼 이 해창만에서는 수온 변화를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막 녹조가 생긴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측정도 안 해보고. 측정은 계속 하죠. 사업하기 전에도 했고, 사업하기 전에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하면서도 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물고기 폐사 전에는 이제 분기별로 수질 검사했습니다. 그 물고기 폐사 이후에 환경청에서 그러면 매달해라. 지금 매달하고 있습니다. 수온 측정도 하는 예, 수온 측정도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이 패널이 날아가거나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공사 중에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사 중에 지금 이제 요번에 저 태풍 시기를 겪어봐야죠. 예. 그래도 저는 이 반대 주민 예. 지금 몇 분이 계신지 혹은 이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반대 주민 대표나 예. 연락처 좀 볼 수 있을까? 예. 왜냐면 제가 그분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그분들에 대해 소수자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락처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반대하시는 분. 예. 그리고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처음에 몇 분으로 시작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내신 분들이 114명이었어요. 안 돼. 예. 14명이요? 예, 114명. 처음에 여론조사에 83.7%인가 예. 산성 주민이 예, 87%. 87%. 예. 그중에 이제 그럼 13% 중에 대표적으로 나선 분이 114명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예.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제 2심 판결 후에 이 반대 대치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2심 판결 후에 반대 대치가 해산이 됐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산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거기에 또 불복해서 8분만 이제 상고심까지 가서 최종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랬고 그 나머지 지금 8분이 아직까지 이제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